자연을 노래하는 시인. 문학은 인류 역사의 꽃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문학은 삶을 이야기한 것이라 말하고 싶다. 삶의 희노애락을 엮어놓은 것이 문학이다. 물론 언어를 사용하여 상상을 따라 표현하는 예술이 문학이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이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은 책을 통하여 많은 장르의 글들이 남아있다. 이 모든 글이 대부분 인간의 삶을 기록한 것들이다. 만약 문학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 역사는 얼마나 삭막할까? 마치 향기가 없는 꽃처럼 무미건조했을 것이다. 문학이 없는 세상은 아마도 아마존강 정글 속 어딘가에 살고 있을 원시족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아니, 굳이 아마존만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세계의 어느 곳곳을 갈지라도 문학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개한 원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다. 아마도 문학이 없었다면 이 땅은 지성도 감성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원초적 본능만이 존재하는 동물적 세계의 한 단면을 인류가 채워가며 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면으로서는 단순 논리로 보는 시각이라고 질타할 요소도 없지 않지만 누가 뭐래도 문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젖줄이었고 그 문학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모든 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제시하며 오늘의 인류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워왔다고 생각한다. 문학이 시대를 묘사하고 삶을 그리고 있는 이상 문학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학은 고대로부터 여러 장르로 나누어져 있다. 호메로스에 의해 대표되는 서사시와 사포에 의해 대표되는 서정시, 그리고 비극, 희극이 BC 5세기 무렵에 확립되어 있었다. 여기에 철학, 윤리, 역사 등의 산문이 생겨났으며 서민적인 이야기, 문학이 중세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싫건 좋건 그 문학의 중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며 살아간다. 때로는 작가로서, 때로는 독자로서, 때로는 관중이 되어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우며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학과의 만남.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모 문예지에서 신인상 합격증서를 보내왔다. 가까운 지인께서 글이 아깝다며 나도 모르게 응모한 글이 뽑힌 것이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글을 쓰는 문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아온 나로서는 기쁜 마음보다는 편치 않는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왔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글이 좋아 글을 썼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글 쓰는 일은 내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인데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시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구속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적어도 문학은 인류 역사를 책임져온 불가침의 영역이라 생각해 왔는데 나 같은 무지한 낙석꾼이 어찌 감히 그 신성한 영역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단에 들어선 후 달이 가고 해를 넘기면서 나의 글쓰는 일은 계속되었고 인터넷 문화가 열리면서 내 글은 많은 사람 앞에 자연스럽게 공개되어 읽히기 시작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문학을 전공하지도 않는 나의 글이 좋은 글이 될 수 없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글이 인터넷
어느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과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문학.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자연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 삶이 메마르고 황폐할까. 우리 인간은 자연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문학은 자연과 함께 할 때 생명력이 있고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한다. 문학 속에는 철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다. 그러나 문학 속에 자연이 빠져버린다면 그 순간 인간의 정서는 너무도 삭막하고 형편없이 피폐해질 것이다. 문학과 자연의 만남은 마치 사막과 오아시스의 만남이요 강물과 바다의 이어짐 같다. 문학이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과 함께 숨쉴 때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향기로워질 것이다. 섬진강 상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난 나는 자연 속에 파묻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시오리 들길을 걸어 초등학교를 다니며 냇물을 건너고 작은 언덕을 넘었다. 밤이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가슴에 쓸어 담았고 낮이면 다람쥐와 숨바꼭질하며 온 산을 뒤졌다. 그 아이가 지금 반백이 되어 절름발의 시인인 채로 문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슴에 묻혀있던 수많은 유년의 기억들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토해내고 싶은 것이다. 비록 기승전결도 모르는 부족한 글이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노래하고 싶은 것이 나의 꿈이요 소망이다. 꿈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 시인의 가슴엔 언제나 남겨둔 여백이 있어야 한다. 비가 내리면 고즈넉한 수채화 한 폭을 그려야 하고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화해할 때 때로는 눈사람도 만들어야 한다. 봄이 오면 묵어있는 텃밭에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꽃씨를 뿌려야 하고 가을이 오면 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 담기도 해야 한다. 시인의 가슴엔 언제나 남겨둔 불씨가 있어 연인들의 가슴에 모닥불을 지펴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의 불꽃을 전해야 한다. 시인은 세상이 분노할 때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세상이 침묵할 때 목이 쉬도록 애쳐야 한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소망을 안겨주고 깊고 험한 골짜기에 어둠이 내릴 때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도 해야 한다. 시인의 가슴은 어느 누구도 채워주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채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인은 늘 외롭고 쓸쓸한 길을 홀로 가야 하지만 그 길이 한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기도 하다. 나는 자연을 마음껏 노래하는 서정 시인이 되고 싶다. 갈수록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의 팍팍한 가슴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과 없이 전하고 싶다. 한 자락 지나가는 바람도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 접목시켜 행복한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노력하고 힘쓸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부족한 글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자연을 글로 노래할 것이다.